이슈토크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액화석유가스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반인들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긴 한데 일각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미봉책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 남아있는 숙제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 캠퍼스 자동차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교수님, 일단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 자체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LPG 차에 대해서 욕심이 좀 많은 분들도 계셨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LPG 차량이 얼마나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일단 2010년도에 약 한 150만 대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예. 약 한 10년쯤 지난 지금에서는 한 100만 대 규모급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한 12만 대 정도의 그 LPG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한 9년에서 10년 정도의 그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아,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 이유는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이 뭐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일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요. 예. 어떤 구매 시장이 넓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조사 입장에서는 신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출시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요. 또한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예. 시장이 좁기 때문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구매를 하는 그 소비자들의 어떤 구매력에 대한 부분도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시장이 축소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LPG 차량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또 이제 택시나 렌터카 쪽도 또 있고요. 네. 이렇게 좀 국한했던 제한을 뒀던 이유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에너지 사용 균형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나 그다음에 경유 연료 같은 경우에는 정유를 수입해서 여기서 이제 연료를 뽑아내고 해서 한 절반 정도는 국내 시장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고요. 예. 나머지는 오히려 해외로 수출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LPG 연료 같은 경우는 70%를 해외에서 의존합니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수요를 맞추지 않으면은 LPG 차량에 대한 연료에 대한 수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정 제한을 걸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세금 혜택이 필요한 일부 그 택시 영업 사업자에게만 그 시장을 국한돼서 지금까지 시장을 좁혀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부가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미세먼지 3법 중에 하나로 이제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네. 미세먼지 완화 효과는 좀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지금 사회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슈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 LPG 차가 효과가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그 내놓는 결론이 다릅니다. 저희 기존의 그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 LPG 연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죠. 예. 또 LPG를 현재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환영하니까 어떤 좋은 긍정적인 면만 보이려고 하죠. 우리가 이때는 해외 사례를 좀 바라봐야 됩니다. 가장 강력하게 LPG 자동차를 가지고 사업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 유럽의 독일이나 네덜란드, 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한 충전소 설비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LPG 자체가 미세먼지라든지 배출가스가 통계적으로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그렇게 집행된 것이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만 보더라도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있어서는 반드시 LPG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LPG도 사실 그 LNG하고는 다르게 LPG도 어쨌든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환경 오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연료가 100% 완벽할 수 없습니다. LPG도 역시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그 에너지 효율이 낮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솔린 차 1리터를 집어넣으면 약 한 13km 간다고 보시면 그 LPG 차는 1리터 넣었을 때 약 9km 정도 갑니다. 따라서 연료를
자주자주 보충해줘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연료를 많이 쓴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진다는 거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온실가스 증가, 지구의 온도 상승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그 문제점을 양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되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문제에 부딪힐 수 맞습니다. 있겠군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를 잡으려다가 온실가스를 늘리게 되는 격이다라는 네, 지적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LPG 차는 친환경 차로 구분을 할 수 없습니까? 물론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예. 또한 그 이산화탄소 문제에 있어서는 또 불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력은 계속 업그레이드 중에 있고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위해서 향후에 마켓 시장이 넓어진다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나라 LPG 자동차 기술력이 세계에서 몇 위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완성차 업계들의 수준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자동차 전반적으로는 높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우리 내수 시장을 봤을 때 LPG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세계 한 중간 정도는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1위였습니다. 1위라고요? 네, LPG 자동차 기술이 세계 1위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1위 정도를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마켓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미흡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거기에 기조했던 분들이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십니다. 우리나라는 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급됐죠, LPG가. 그렇죠. 택시는 상대적으로 그 출고 기간은 대비 많은 거리를 운행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택시 기사님들이 차에 많이 오랫동안 계시기 때문에 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개발한 회사에서는 계속 품질에 대해서 강화시켰고요. 예. 그래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역으로 처음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그 어떤 그 CO2나 이런 배출가스 부분도요. 향후에 시장이 넓어지게 되면 지금의 기본 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켓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정체돼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LPG 차량이 다른 그 수소 전지차나 아니면은 그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네. 좀 경쟁력을 갖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정보 보조가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LPG 차량은 일반 휘발유나 디젤 차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소비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매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휘발유나 어떤 경유 차량의 95%의 부품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LPG 차량이라고 해서 라인을 증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투자 대비 수익률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LPG 차량에 대해서 국민적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와 또한 이것을 공급하는 그 제작사의 그런 어떤 능력이 맞아 떨어지면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조적인 부분이 유사하다고 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LPG 차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어떤 정책을 보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 같은 경우는 노후된 디젤 경유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LPG로 개조하면 정부의 어떤 그 재원의 일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건 사설 업체마다 조금씩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뭐 기존에 있는 엔진을 그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크게 비용은 발생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의 발달로 이제 LPG 차량의 단점들이 조금씩 보완되고 또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할 텐데 그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단점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문제점은 극복해야 될 첫 문제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그 에너지 효율입니다. 즉 1리터당 오래 갈 수 있는
그 연료의 그 핵심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연료를 고압화시킨다든지 또한 연료를 잘 연소할 수 있게끔 엔진을 조금 더 그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제작사에서는 총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를 고압화하면은 네. 지금 보통 그 LPG 통이 다들 트렁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트렁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자리도 많이 좁아지는데 네, 네. 그 용기의 크기도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용기의 크기를 줄어드는 것보다는요. 올해 지금 출시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한 제작사 같은 경우는 그 트렁크에 있는 용기를 외부로 빼냈습니다. 그만큼 용기의 안정성을 예.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의미겠죠. 예예. 그 용기를 줄일 수는 없지만 그 용기를 외부로 빼내더라도 그 어떻게 안전한 환경에서 주행할 수 있게끔 기술력을 개발시키면요. 결국에는 트렁크 안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마켓 시안이 넓어지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 제작사 같은 경우는 판매되는 수익만큼 기술력 R&D에 투자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야 됩니다. 수요가 있는 만큼 기술이 발전하기 나름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계마다 좀 반응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완성차 업계들은 일단 기분 좋을 테고 반대로 네. 정유 업계들은 네. 울상을 지을 테고 네. 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일단은 완성차 업체는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95%의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과 95%의 부품을 서로 차용하기 때문에요. 예. 특별한 돈이 들지 않더라도 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반면에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추세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형성된 마켓 시안에 있는 자기네들이 납품했던 부품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에 있는 시장에서 약간 나눠먹기식의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그 LPG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연료 탱크 본배라든지 또 인젝터라든지 이러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부품업체들은 대부분이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는 상태고. 네, 그러면 정유업계들은 일단 반대가 좀 심할 것 같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들이. 네, 그렇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 예. 데이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해석하려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때 사회적 혼란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기술을 도입하고 예. 또 이 기술을 저변화했던 선진국들, 유럽이나 일본의 케이스를 좀 보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LPG 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LPG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닌가? 네. 실제로 그 LPG 수입 업체들도 이런 식의 좀 반응을 보이진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우려가 되는데요. 네네.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환경, 친환경 쪽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PG 연료를 대부분 수입하는데 이 연료를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차를 많이 또 이렇게 주행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줘서 예.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래서 그 환경을 좋게 만든다면 거기에 따른 재원은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충당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펴서 예. LPG 연료를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면 또한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것이겠고요. 그러지 않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한 국민적인 여론이 또한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뀐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연료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LPG 가격이 휘발유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나 좀 약 한 50%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50% 정도. 네. 그러면 올라간다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도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만큼 메리트는 좀 떨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건 유지 비용이죠. 그렇죠. 유지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유지 비용보다는 어떠한 정책 방향이 그 친환경 쪽으로 간다면 또 그런데 이제 연료 가격이나 이런 상승에서 정책적으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라는 대로 LPG 차량의 보급이 확산되면은 일단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보긴 하는데 네. 지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실구매자,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야지 네.
또 혹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충전 수요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많이 확충돼 있습니까? 전국에 약 1000여 기가 있습니다. 1000여 기가 있고요. 예. 참 재미있는 것은 차들이 가장 많이 운행하는 이 수도권이라든지 부산시 시내권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는 약 한 70개 정도가 있고요. 예. 부산은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그 이유는 충전소 설치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충전소에 대한 규제가. 네. 예.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은 충전 용량 대비 일반 부지와의 거리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옆에 있는 토지와의 거리를 충분히 벌려놔야 됩니다. 폭발 위험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인근의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건 셀프 주유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부터 어떤 국가는 한 10년 전부터 셀프 주유가 가능하게끔 LPG 주유소에서 충전소에서 셀프 주유가 가능하게끔 다 규제를 풀어놨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까? 위험하다거나? 저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사들 중에 LPG 충전소가 폭발했다는 얘기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90년대 이후에 LPG 차량이 많이 돌아다녔지만 물론 일부는 있었겠죠. 하지만 그 주유소 대비 뭐 폭발했다거나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전소 설치가 지자체장의 허락도 있어야 되지만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은 사실상 현재는 어렵습니다. 도심 지역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환경적인 연료와 또한 간편한 연료를 타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안전한 연료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셀프 주유소가 많긴 했지만 과거에 기름을 내가 직접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안 했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들 같은 경우에 초반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량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LPG 차량의 종류들 좀 얼마나 많이 개발이 가능할까요? 현재 수준으로서는 그 세단 2000cc급을 그 중심으로 해서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를 완화된과 동시에 국내에서 SUV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 제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SUV라든지 또 향후에 이제 시장성을 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나 또한 이제 LPG 수요도를 봐가지고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실내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LPG 차량이 큰 차량, 화물 차량에서부터요. 그다음에 스쿨버스까지 LPG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LPG의 어떠한 이런 출력 기술이 많이 지금은 상승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 외에도 어떤 상용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력이 충분히 지금 우리가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형성된다면은 다른 용도로도 많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LPG 차량이 또 다른 자동차 수출 시장에서 또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켓시한 시장이 형성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LPG 관련 법안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이제 LPG 안정성에 대한 그런 공감대 쪽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향후 우리가 좀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겠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공감대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정부에서 어떠한 이제 이런 규제가 완화됐을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지자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LPG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한 가솔린이나 또한 지금까지 사용했던 경유 자동차하고 다른 점들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계도가 있어야지만이 운전자들이 쉽게 유지 보수할 수 있고 또한 차량을 구매해서 불편함
불편 없이 차량을 탈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좀 중요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